토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여기서 다 찾아오십시오. 스티븐이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님들과 한 방울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녀석의 변화라든지 컨디션, 왜 1700m이 되는지는 스티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또 한번 한구라 여기서 챙겨가십시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천선 실전편 금요 부산을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일은 여지없이 부산이 10개의 경주, 또 제주 교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 교차에서는 스티븐이 수년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된 곳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거의 70% 이상 좋은 배당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승부 의지가 중요하다, 제주 교차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주 교차, 제주 경마를 관전해 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승하는 기수들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분명히 3번, 4번이 선행을 나서야 되는 경주인데 외곽에 있는 9번, 10번이 선행을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들 참으로 좀 이 복기라든지 그리고 분석만으로는 제주 경마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싸하게 내용을 듣고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데요.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좋은 배당을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산은 전반적으로 해볼 만한 경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무리수가 되는 경주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주들은 제가 추천 경주로 여러분께 좀 힘을 실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전반전 1, 2, 3경주를 아예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연타로 먹고 엎어치기까지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승부 경주는 잠시 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부터 일단은 이기고 셋째 주 시작을 해야겠죠.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반부 1, 2, 3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좀 아리송한 마필들, 어느 때에 좀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녀석에게 조금은 내가 강하게 봤지만 좀 약하게 봐도 되겠구나, 그런 저런 이유와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스타트 1라운드입니다. 1000m고요. 국산 6등급 편성 속에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들이 눈길을 끕니다. 2번 예스레드라든가, 3번 용순이, 5번 흑설공주, 그리고 외곽에 있는 열하나 블레스 유, 요런 애들이 지금은 12번 해피레이디도 데뷔전을 치른 신의 마필이고, 일단은 이 신의 마필들의 능력과 숨겨져 있는 잠재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 예스레드는 아직까지는 좀 이 단거리 1000m보다는 한 1200 정도 썼으면은 제가 조금 더 이 녀석을 여러분께 좀 적극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단거리 1000m 인코스에서 나름 빠른 순발력을 지닌 애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예스레드라는 마필이 이제 고로시죠. 안쪽에 갇힐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소화를 하고 능력을 뽑아내느냐인데, 저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이 그런 능력을 뽑기에는 다소 불안성이 있죠. 그래서 이 배팅권에 안고 가기에는 불안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4번 스프린 우먼입니다. 최은경 기수인데, 최근에 부진하죠. 최은경 기수. 하지만 워낙에 선행 마필들을 선입처럼 잘 타면서 페이스 안배를 잘 해주는 그런 감각은 분명히 있는 기수예요.
이제 오늘 이제 금요경마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제 기승기회가 좀 많아지면서 최은경 기수의 이제 그런 감각을 얼마만큼 좀 살려내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직전 경주 1300m에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자세히 본다면 이제 안쪽 인코스에서 좀 갇혀버린 느낌이에요. 이 발주 부분이 고의적으로 좀 참고 타면서 경주거리 1300m를 최은경 기수가 너무 의식을 하지 않았느냐. 자, 이번에 1000m인데요. 직전처럼 참고 탈 이유가 전혀 없죠. 경주거리가 1000m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서둘러 줄 수가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번 경주는 스피릿 우먼이 뭐 선행 분명히 못 나가더라도 선의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면서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출전주기가 다소 길어졌죠. 8주 만에 나오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훈련 때 걸음을 보면은 오히려 좀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져주셔야겠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겠네요. 5번 흑설공주네요. 흑설공주가 이제 데뷔전을 치는 시네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1분 03초 7이다. 나름 호의 기록이죠. 1분 03초 7. 그래도 어찌됐거나 주행검사 때 3착인데, 뭐 상대들이, 상위권 마필이라고 저는 좀 강한 애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 흑설공주가 주행검사 때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는 김모수 기수가 잔뜩 욕심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7조 김병학 마방의 김호수의 이 조합이라면 흑설공주가 데뷔전에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 승부는 필연으로 보고 있고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지만 데뷔 이전째 완벽하게 엿을 매겼던 6번 옥단역을 12번 게이트의 불안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완벽한 쓰레기 짓거리를 해버렸던 옥단역을 조우성 공주에서 이제 안장교체를 했다. 니네 다 조심해라. 겁을 주고 있죠. 일단 등짝이 교체가 됐다는 게 크게 비율을 차지하진 않는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는 외곽 12번 게이트에 빠른 애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6번 옥단여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흔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든 선행은 필연으로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글쎄요, 제가 이게 선행을 나간다라는 이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애는 자빠지가 됩니다. 다만, 조성공 기수가 서울에서, 기승을 할 때와 지금 부산에서 기승을 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진짜 이 감각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복싱 선수들이 왜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보편적으로 유도, 레슬링, 복싱, 요거를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몸의 감각이거든요. 권투 선수들은 진짜 주먹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잠깐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만큼 이제 조성공 기수도 이제 부산에서 그런 감각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말의 페이스 안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는 요 정도 때리면은 저기까지 나가겠구나. 이 결승선과의 감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옥단여걸도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면 분명히 강하게 볼 이유는 있어요. 컨디션도 이상 없고 이번에는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이라면 우리가 강하게 볼 이유가 바로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옥단여걸 안고 가셔야겠고 여기서 축은요 열하라 블레스유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옥단여걸을 놓고 때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블레스유라는 마필이 이 주행 검사 때 보면은 1분 03초 8로 나름 호의 기록을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번 흑설공주도 김호수 기수가 잔뜩 욕심을 내고 있다. 6번 옥단여걸 지금 선행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일단 전개가 열하나 블레스유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교영 기수가 사실 특급 기수는 아니잖아요. 중간 기수라고 치죠. 그 정도는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송교영 기수의 등짝, 이 블레스유의 외곽 게이트 분명히 0.1%라도 상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불안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제가 노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애가 순발력이 빨라서 후다닥 해서 선행을 나서야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블레스유는 선행이 아니어도 외곽에서 빠른 순발력을 치고 나가는 것보다 대앗이라고 그러죠. 나오고 우 감고 넘어가는 거. 이게 내 대앗입니다. 이제 중속력과 초반 순발력이 가속화되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게 대앗이빨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스유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으면 더 쓰레기예요, 얘는. 애가 다음에 나왔더라도 이게 안쪽에 있어? 빠른 애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럼 애는 안쪽에서 이거 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왜 땡기냐?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화면에서 보시면. 야, 송경이 땡긴다. 그게 아니거든. 대앗이 나가려고 하는데 막혀버리니까, 안쪽에 갇혀버리니까 말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하고 말하고 싸우다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스유는 뭐라고요? 외곽에서 슬금 감고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대앗이빨이 좋더라. 그래서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대더라. 직선 구간에서 채집 반응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훈련하는 과정도 상당히 야무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하나 블레스유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가는 겁니다. 자, 1라운드는 열하나 블레스유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11번을 놓고 4번, 5번, 6번 열하나 놓고 4, 5, 6 요 세 두에게 힘을 실어 보시죠. 네, 2라운드입니다. 1200m로 짜여진 국산 6등급 편성 속에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죠. 일단은 이 1200m의 편성을 자세히 본다라면 우리가 믿고 때릴 말이 과연 누구인가? 뭐 수분 그림 찾기도 아니고 윌리를 찾아라는 그런 비스무리한 애들끼리 이제 모여놨다. 제가 이제 마주님 특정 마준한테 욕이요? 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주님들 몇 분에게 제가 좀 야단을 맞았는데 똥말 쓰레기 하지 말아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진마로 계속 얘기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은 또 혼나야죠. 혼나더라도 이 쓰레기들을 잔뜩 모아놓은 편성이다. 그만큼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이 좀 뛰는 애들이 또 상위군 올라가면 하위군에서는 쓰레기 편성 만나면 거기서는 또 대가리 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서는 강하게 볼 애들이 전혀 없다. 자, 그래서 근소한 차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말의 컨디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1200m라는 게 경주거리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퍼스트 위닝을 아예 배팅의 중심에 놓고 추천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조창욱 기술을 믿고서 추천드려서 제가 진짜 흔히 얘기해서 날라차기를 몇 번 당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욕을 잔뜩 먹었고요. 이 퍼스트 위닝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자질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제 조창욱 기수가 과연 초반에 적극적인 레이스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또 있는 등 많은 등 내측에서 펜스에 붙여갖고 다른 애들 뭐 몸싸움 앞치락 뒤치락 할 때 안쪽 열렸을 때 그때 흉 하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후자 쪽을 선택하겠죠. 조창욱 기수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이 퍼스트 위닝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자 쪽으로 타도 분명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 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녀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편성이 제가 다들 부진하다고 쓰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퍼스트 위닝의 종반 역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고 어찌되었던 직전 경주 3착에 아쉬움을 남겼던 이번 텍사스 루비 최시대 기수 등장인데요. 얘는 이 마체가 이제 412kg예요. 제주도로 곧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마체가 작기 때문에 이 텍사스 루비를 놓고 때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다만 텍사스 루비가
힘은 꽉 차 있어요. 힘은 차 있어요. 좀 작아서 그렇지 힘은 차 있다. 상대가 만만하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3조 5분식 마방에 좀 찬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포인트와 찬스를 직전부터 3조에서 승부가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가서 깨졌어요. 직전에 가서 깨진 건데, 직전에 생각보다 나름 끈끈하게 뛰어줬던 마필이 이번 텍사스 루비, 이번에 인게이트라면 한 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는 9번 스위그도 팔려주겠는데요. 스위그도 사토시 기수의 등장인데, 저는 이 스위그는 한 번 더 좀 지켜보자. 일단은 직전 경주 이 레이스를 이끌었을 때 외측 사행을 하는데, 정말 실망이 컸어요.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레이스에 얼마만큼 이제 사토시 기수가 집중을 해주냐가 포인트인데, 글쎄요. 저는 스위그는 그렇게 강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배팅의 중심은 7번 이 돌아온 군함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오스 기수, 최근에 이 말 타는 거 보면은, 3착은 똥말 갖고도 꼭 들어오더라고요. 이 돌아온 군함의 마리오스 기수가 그만큼, 요령을 피지 않고, 어찌됐건 말을 짓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타고 있다. 이렇게 반면적으로 표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마주라든지 이 부산에 있는 이 조교사들이 마리오스는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스 기수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열심히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돌아온 구담, 직전에 1600m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좀 걸음을 늘렸던 경주 거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1200m라면 선의권에서 한 칼을 뽑아내는 데는 가장 유리한 이 녀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돌아온 구담이 이번 경주 가장 적절한, 그리고 우리가 노림수를 둬야 될 배팅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 돌아온 군함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다른 마필들 단점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1번 버스트 위닝, 2번 텍사스 루비, 이 두 마필만 우리가 때리고 받치고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네, 3경주네요. 1300m로 짜여진 국산 6등급 편성, 11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위군의 1300m, 데뷔전을 치르는 두 마필이 이번에 1300m를 출사표를 던져놨다. 일단 4번 끝판 에이스와 7번 커크 미니스터, 이 두 마필이 1300을 데뷔전을 치르려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진카가 뭐고 이제 뻥카가 뭔가를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이 마필이, 이 두 마필에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일단은 이 7번 우리들의 영웅 직전에 1300m에서 입상을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감량 정도윤이를 기승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8번 플라임 레이스가 데뷔전을 치르고 데뷔 이전째인데 어찌됐거나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팔려줍니다. 자, 4번, 5번, 7번, 8번 요 네 두 안에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4번 이 끝판 에이스 19조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지켜봐야,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마필인데요. 저는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끝판 에이스의 훈련 때 걸음이 생각보다는 좀 밋밋하고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눈치고, 5번의 이 커크 미니스터라는 마필은요, 1월 26일 주행검사에 합격하고 나서 지금까지 7주 만에 나오거든요. 7주 만에. 그런데 6주 동안 훈련을 합니다. 6주 동안 주행검사 받고 일주일 휴식하고 계속 논스톱으로 훈련을 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캐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8조 토마스 마방 아닙니까? 외국인 마방에 이 토마스 마방의 신마 입상률은요, 10마리 중에 4마리가 들어와요. 복승식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40%의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마방이죠. 19조보다 신마승부, 30조 울줄리네보다 더 강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주행검사 받고서 7주 만에 나온다. 이 뜻이 뭐냐면, 훈련을 길게 했으니까 잘 뛰는 거야.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뛸 수 있을 때까지.
상금 벌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외국인 마방들이 대부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숟가락 갖고 밥을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밥을 먹듯이. 외국인들은 뭐 나이프 갖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포크랑.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네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좀 빨리빨리 어디 가면 빨리빨리 좀 주세요 이러지, 외국인 애들은 절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 차이인데, 어찌됐거는 이 8조 토마스 마방이 그런 집중적인 훈련, 그리고 꾸준한 훈련 패턴으로 말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놨고, 등짝도 조성공 기수의 등짝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5번 커크 미니스터, 이 데뷔 전에 승부는 필연입니다. 1300을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배팅권에 안고 가시고, 7번 우리들의 영웅이 어찌됐거나 직전 경기에 입상을 했을 때 선두권에서 끈끈하게 근성 있게 버텨줬는데요. 이건 바로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홀랜드 기수와 이번에 정도영 기수와의 과연 이 기승술의 차이는 분명히 레벨이 있죠. 다만 감량의 이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들의 영웅이 상대들보다 좀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전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 점을 높이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충만은 8번 이 플라임 레이스로 갑니다. 플라임 레이스 21조 친정집 우리 집에서 유연명의를 태워놓고 승부를 합니다. 자, 준비도 잘했어요. 다만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번에 오겠는데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약간 힘이 좀 덜 차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어요. 망아지니까. 망아지 티는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해당 경주일 2월 17일 날 날씨가 선선한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렸어요. 그 말의 즉슨 뭐냐? 말도 긴장을 하고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하면 사람도 식은땀이 나죠. 그런 부분들,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분명히 이 플라임 레이스에게도 긴장감과 실전에서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한 번 이제 맞았으니까 두 번은 안 떨죠. 흔히 얘기해서 데뷔 이전째는 데뷔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정감 있는 레이스와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 어찌됐건 간에 플라임 레이스가 1200m에서 입상에는 실패를 하면서 5차권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우승을 했던 서강대로와의 경주 거리, 그러니까 우승했던 서강대로와의 차이가 2마신도 채 안 났습니다. 착순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르르르. 분명히 플라임 레이스에게도 데뷔전 치고는 잘 뛰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유연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컨디션 이상 없이 좋고 상대도 잘 만났다는 점을 본다면 저는 8번 플라임 레이스는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오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3라운드는 8번 놓고 들어가고요. 자, 가능성 있는 5번 커크 미니스터, 7번 우리들의 영웅까지 이 두 마필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토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여기서 다 찾아오십시오. 스티븐이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님들과 한 방울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녀석의 변화라든지 컨디션, 왜 1700m이 되는지는 스티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또 한번 한구라 여기서 챙겨가십시오. 네, 금요경마 7라운드 럭키 세븐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600m의 국산 5등급 편성입니다. 사실 1600m이기 때문에 훈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로 초반에는 결론을 내렸던 경주인데, 이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리고
조교 때 걸음을 한 번 더 대입을 시켜보면은 될 놈과 안 될 놈이 분명히 나눠지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승부 의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때릴 때 여지없이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경기인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중의 말 상태와 말의 컨디션 위주의 그리고 승부 의지를 스티븐이 확인을 해놨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강력하게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충마, 중심이 있다는 게 바로 핵심이겠죠. 현장에서 요즘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먹을 게 없는 경기들이 많은데, 자, 이번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경주 한번 시원하게 스티븐이 때려보겠습니다. 금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오아시스 승부처입니다. 1300m 국산 4등급 경주에 11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죠. 자, 외곽에 있는 11화 끝판 에어로가 데뷔전 데뷔 이전째 우승을 거머쥐고 이번에 1300m 첫 도전을 합니다. 과연 11화 끝판 에어로가 1300을 단번에 소화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번 경주 불안하느냐. 빼고는 아닙니다. 삭제는 못합니다. 다만 끝판에어를 주력으로 안 때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충마로는 안 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애들이 몇 도 있고, 그런 애들이 승부까지 걸려 있어요. 상대마가 끝판 에어로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견제는 다 받고 11번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도 들어온다라면 애는 2017년 대상경주 그랑프리도 욕심을 낼 수가 있는 녀석으로서는 미리미리 점찍어둘 예정입니다. 자, 11화 끝판 에어로 저는 충마와 추격마권으로 가지 않겠다. 가능성 있는 애들, 이번에 승부 걸린 애들 위주로 후반부 9라운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날씨가 제법 따뜻해요. 때로는 이제 점심시간 되면 이제 덥다고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경주마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요. 그런 경주마들의 흐름,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지, 요즘 3월달, 4월달, 이 봄이 지나는 과정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과정들은 주중부터 스티븐이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전달해 드리면서 경주도 좋은 성적과 환수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